3월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총평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윤리와 사상 어때요? 우리 시험 치르고 나서 시험을 치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 시험지를 다시 꺼내 들고 이렇게 해설 강의, 특별히 총평까지 챙겨 듣는 친구들 정말 멋진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윤사 시험이었던 이 3월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가볍게 한번 총평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선생님 정말 중요한 윤사 공부를 앞으로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팁들을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자, 눈을 땡그랗게 뜨고 같이 한번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첫 윤사 어땠나요? 윤리와 사상.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윤리와 사상을 지금 처음 접하고 있을 거예요. 3월이 돼서 어수선하게 신학기가 시작됐고요. 윤리와 사상 첫 수업 여러 수업들을 지금 조금 들어왔지만 아직 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사의 전 영역이 다루어진 시험을 처음으로 치루어 보았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는요, 자신이 받은 점수나 등급에 대해서 만족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나 윤사는 아닌 것 같아. 윤사는 적당히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여기다가 나의 첫 윤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첫 번째 시험에 불과합니다. 우린 아직 윤사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안 배운 걸 시험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점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 시험은 어디까지나 윤사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가볍게 우리 소개팅 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윤사랑 아직 사귀기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윤사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보니까 한국사상은 하나도 출제가 안 됐고요. 사회사상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실제 수능에서는 동양과 한국사상에서 거의 8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서양 사상에서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사회사상에서 4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때로는 이게 5문항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7문항 뭐 이렇게 출제가 될 때도 있지만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동양과 한국사상, 서양 윤리의 사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상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왜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사회사상 문항이 많이 나왔지? 그래,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고 또 본격적으로 문항 풀이할 때도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윤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황, 정약용, 그리고 원효, 의천, 진울 이런 한국의 본격적인 사상가들에 대한 문항은 출제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은 윤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1학년 때 공부했었던 통합사회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과 접점이 있는 부분들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회사상 파트에서 좀 문항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러한 조합은 이번 시험에서 끝이다. 앞으로는 동양과 한국의 여러 사상들, 서양의 사상들 굉장히 깊이 있게 재미있게 공부할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이 첫 시험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요. 이 문항 자체가 뭐 어떤 사상가인지 뭐 이렇게 분석해야 되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감히 이 5문항은 좀 다시 보아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라. 14번, 8번, 15번, 17번, 7번. 우리 14번은요. 친구들이 아마 제일 많이 어려워했을 거야. 자본주의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문항이 출제가 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아주 좋은 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지? 배웠던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실은 풀어야 되는 문항인데 놓친 친구들이 많아. 우리가 통합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윤리와 사상 시간에 정통적으로 다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파트가 이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윤사를 공부할 때 내신과 그리고 수능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요소들이 아주 잘 녹여 들어간 좋은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보셔야 합니다. 8번 문항,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역시 친구들 어려웠었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불교에서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실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고정불변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져 있는 좋은 문항이에요. 이런 문항도 앞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마 문제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짚고 가시면 좋습니다. 15번 문항은요. 맹자와 순자에 대한 내용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묶어서 출제한 문항이었어요. 우리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항은요. 윤리와 사상 문항에서 반드시 등장해요. 내신, 수능 다. 우리가 내용도 좋았지만 이런 문제의 형식이 너무나 잘 익혀두어야 하는 좋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15번 문항도 꼼꼼하게 보시고요. 17번 문항, 우리 17번 칸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좀 어려워. 칸트는 서양 철학의 내용들 중에서도 선배들도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었는데 윤사 제시문들을 이렇게 독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항이라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7번 역시 형식이 아주 중요한 문항이었죠. 7번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순서도로 이렇게 묻는 문항이었어요. 순서도 문항도 벤 다이어그램 문항 못지않게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윤사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항과 순서도 문항은 윤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하나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윤리과 과목이죠. 그렇죠.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앞으로 배우게 될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생윤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푸는 요령 마스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윤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위해서 아주 유용한 꿀팁을 선생님이 방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윤사는요 모든 과목이 다 그러하겠지만 기본 개념이 충실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 우리가 학교에서 내신 수업으로 윤사를 대부분 친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충실하게 따라가시되 학교 수업이 너무 좀 어려워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조금 저한테는 좀 낯설고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은 EBS에 정말로 좋은 윤사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학교시험 특강들, 학교시험 3주 완성 이런 특강들 너무너무 좋은 강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개념 완성 강의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했던 고3 강의이긴 하지만 개념 스케치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강의는요. 고2 친구들이 윤사 내신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유용한 그런 과목, 그런 강좌거든요. 그러니까 EBS에 있는 이런 알찬 강좌들 잘 활용해서 기본 개념 충실하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윤리와 사상 문제는 A라고 하는 한 사상가 입장만 다루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2명 혹은 많게는 3명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들이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요. 그들 간의 입장을 비교하는 연습 꼼꼼하게 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윤사는 내용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바로바로 이해하고요. 그 즉시 암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EBS에서 이런 윤사 강의하면서 암기법도 정말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해하고 바로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윤사 공부할 때 항상 2마리 토끼 다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것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윤사 그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요. 여러분의 윤사가 만점을 넘어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본격적인 문항풀이에서 만나요.